2020년 11월 7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오늘 43강인데요. 계속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기둥이요. 소송하고 협상입니다. 이 소송과 협상,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게 협상입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여기 연재해 놓은 그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형 서점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협상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연재하면서 이 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지분경매의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부분이 103페이지인데요. 지난주에 102페이지를 끝내고 나왔는데 갑 제1호증, 원고가 이제 이렇게 제기하는 이 서류들을, 제출하는 서류를 갑 앞에다 갑이라고 붙입니다. 또 피고가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을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 서류와 이러한 그 증거 서류들을 내가지고, 소송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103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다음에 이제 그 또 공유물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그 소송장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소장입니다. 청구 취지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소장, 원고와 피고 간에 여러 차례에 의해 가지고 그 공유지분 해소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 증명을 먼저 꼭 보내셔야 됩니다. 소를 제기하시려면요. 원고와 피고 간에 분쟁,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됐을 때 공유물 분할 소송을 내야지 그냥 무조건 되고 낙찰받자마자 공유물 분할 소장을 낸다 이러면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그 사연을 적는다. 이게 청구 원인입니다. 이 청구 이유라든가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소장 보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구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 결과를 내달라는 게 바로 청구 취지고요. 그래서 판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소를 제기하는 게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원고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현물로 분할을 먼저 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그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이러한 형식적 경매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이러한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지난주에 했죠. 세 번째 방법이 서로 간에 자신의 지분을 매입하는 이러한 그 조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물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소장을 쓰실 때요. 현물 분할을 해달라는 것을 먼저 써야 되고 이 아파트나 다세대 같이 현물 분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물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경매에 의해서 형식적 경매에서 배당을 달라는 이러한 그 청구 취지를 적은 이러한 그 소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 피고들에게 배당되도록 공유관계 해소하자는 주장의 소를 이런 게 일반적인 소장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장을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고 피고 이름 쓰시고요. 피고가 한 명일 때는 그냥 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피고가 두 명일 때는 피고 1, 피고 2 해가지고 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적어주시면 안 돼요. 이 피고 1, 2, 뭐 5명이면 1, 2, 3, 4, 5까지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 자리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청구 취지 관련해 가지고 이 청구 취지가 바로 주문, 판결문에 이렇게 해달라는 나의 요구입니다. 판사에게 요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매의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6분에서 원고 피고들에게 6분의 1씩 그러니까 6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게 그냥 전형적인 이러한 청구 취지입니다. 아까 청구 원인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유로 해서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지 그 사연을 쓰는 겁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런 타격이니까 경매 사건이죠. 경매에서 매수 신청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 공유물 분할 청구 해소를 제기하게 일어났다는 이러한 청구 원인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자별로 소유 위치가 특정되지, 지분은 특정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썼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냥 임야입니다. 임야를 갖다가 두 개의 A, B로 2분의 1씩 가져왔을 때 이걸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 먼저 형식적 경매를 제기하시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성명 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성명 명령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금주에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실전반에서 이제 제가 이 성명 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여러분들이 경매에 붙여 이런 청구 취지로 보내면 안 된다는 취지가 오늘의 이 제목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책에 이 형식적 경매 지금 얘기하는 배당에 의해 가지고 이런 청구 취지 보시면요. 각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이렇게 배당한다라는 이러한 취지 이걸 임의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꼭 여러분들이 이 현물 분할할 수 없을 때만 그렇게 하셔야죠. 현물 분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에 처해달라고 하면 성명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명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원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되도록 해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라고 하고요. 입증 방법에 관련해서 이 입증 방법은 원고가 낸 거죠. 내용 증명을 한번 보냈고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야인데요. 임야를 갖다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에 의한 배당해달라. 이거는 아마 바로 진행이 안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런 사안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임야고요. 이렇게 별지 목록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 별지 목록을 안 만드시면 청구 취지에 이런 내용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청구 취지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걸 별지 목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의 표시에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요. 대부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쫄아가지고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이 좀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소송을 수해 나갈 개인이 직접적으로 나홀로 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소송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한다 한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많은 지금 축적된 판례도 있고요. 많은 축적된 이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상에서도 나와 있고요. 또 판례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숙지하고 공부하시면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이게 소송 위임장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피고로부터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해서요 답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답변서를 보면요 원고가 경매에 취득한 물건이 상속 지분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 채무 관계로 경매가 나가게 됐고요. 결국 원고가 낙찰받아서 이러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이르게 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으시고요. 지금 107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음을 바로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것이 청구 이유, 청구 원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감정평가 금액이 1억 1천만 원의 지분 물건을 원고가 감정가의 30%인 3,500만 원. 우리 보통 그 지분경매 실전반에서는요, 이렇게 30% 이하의 물건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이런 지분경매의 특수한 경매,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 이러한 내용, 물건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프로세스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 제자들이 직접 실전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 교재에 수록됐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정보가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뺐지만은 가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1억 1천만 원에 낙찰받은 것을 30%인 3,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같이 현물 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물 분할을 갖다가 해야 될 물건을 만약에 형식적 경매를 하게 되면은 성명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1억 1천만 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감정가의 30%인 3,500만 원에 바로 낙찰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물건은 과연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시간이 바로 실전반 공부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노하우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이요 이런 것들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어떤 물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러한 30% 정도까지 떨어진 물건을 이렇게 숙지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되도록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공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관련해서는요 조금씩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다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끝나면요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은요 이 사건 부호가 가단입니다. 가단으로 가고요 소액이 아니에요. 건물 소가가 작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라 그래서 가소가 아니라 가단으로 진행된다.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건 부동산은 피고들 소외 이 협의 분할로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한 부동산이다. 하지만 이 채무로 인해서 이 지분이 바로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하게 됐고 원고 피고가 이렇게 해서 공유가 되었다. 이번 소장 청구 원인 이 사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원고는 이 건 소장에서 피고와 공유지분 해소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 건 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지분에 대해서 매매 의사가 있다. 피고는 이게 바로 이제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원고와 협의를 하려 했으나 원고 지분 3분의 1에서 경매 낙찰금 3,500만 원이 낙찰받는데 감정가는 1억 1천만 원이다. 그런데 2배에서 3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법 조항에 보시면 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그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였고 원고의 과다한 매매 대금 제수로 인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원고 피고는 이 건 소제기에 협의를 다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원피고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변호사가 쓴 겁니다. 원피고에 대해서 이 건 분할에 대한 정당한 협의가 없는 합법적인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일방적인 원고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얘기했고 조정기를 잡아달라는 이러한 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기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고와 피고들이 이건 소송에 의한 경매에 의해서 현금 분할이 아닌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기를 진행해달라. 이런 내용의 이 답변서가 들어온 겁니다. 오늘 109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바로 110페이지 여기서부터 상대 피고로부터 받은 이 답변서 또 내용을 갖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9페이지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밴드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요. 지붕경매라고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실명으로 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오늘 11월에 24일 날 화요일인데요. 11월 24일 화요일 날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투자조합이고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11월 17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 등록비가 5만 원인데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교대역 13번 출구 여기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공개 안 하고 책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특급 노하우를 공개하는 일일 특강입니다. 이 일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30% 이하의 물건을 잡는 이러한 요령이라든가 물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또 임장을 해가지고 이걸 또 풀어나가는지 이러한 특급 노하우 프로세스를 바로 11월 17일 화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일일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특강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하셔가지고요. 알아보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린 수요일 특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수시 등록이 가능한 이 6개월 과정에 매주 수요일 날 이런 그 수요 강의입니다. 지분경매와 소송과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이 실전반에서 알려드리는데요. 이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과정이 400만 원 하고요. 여기 보시는 똑같은 그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문의하시고요. 여기 등록하셔서 이러한 그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또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내용 또 양수도 채권 양수도에 관련해 가지고 지분경매에 관련된 이러한 대부업이라든가 또 양수도 관련해 가지고 특수 노하우에 관련해서 전수시켜주는 매주 수요일 밤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오프라인도 있고요. 온라인 과정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점점 가을이 깊어가면서 초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44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